안녕하세요. SSE 감각영어의 이상식입니다. 형식편의 마지막 단계 5형식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5형식은요. 꽃 중에 꽃입니다.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표현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만큼 표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5형식 감각을 설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심화적인 것은 준동사편과 절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5형식의 표현 감각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5형식 감각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물론 5형식 감각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떠올 거예요. 맞습니다. 5형식 감각은요. 두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지각의 뜻과 사역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미식인 부분에서의 의미고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두 가지 감각을 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개념과 도식을 한번 봅시다. 주요소의 개념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 네 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뭐야? 보어입니다. 보어. 이 형식에서의 보어는 뭐였어요? 주어에 대한 존재 상태를 설명한다 했죠? 목적보어는 뭘까요? 그러면은 주목. 목적어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목적보어입니다. 자, 그림상에서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됐죠? 자, 목적보어입니다. 보어는 주요소니까 사선 표시죠. 목적보어니까 옆에 와야겠네요. 이거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니까 뭐가 올까요? 품사상 명사가 올 수 있고 또 뭐가 와? 형용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는 뭐가 있다? 그 아류가 현재 분사가 있고요. 능동 진행의 의미로 오겠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다. 수도 및 완료의 의미로 오겠네요. 이해됐죠? 자, 이론상으로 보면은 목적보어는 목적에 대한 설명하니까 주술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5형식의 정확한 표현 감각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를. 그 느낌을 이해를 못하니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주목! 목적보어는 목적어의 뭘 나타낸다? 존재 상태를 나타낸다. 하나, 또는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일단 이해하세요. 목적보어는 목적의 존재 및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알았죠? 자, 괜찮아요. 일단 예를 들면은 그런 느낌. 오케이. 이 수업의 장점이 뭐야? 정확히 예를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공감하시죠? 자, 5형식의 표현 감각을 설명할게요. 5형식에는 몇 가지 감각이 있다? 두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5형식의 표현 감각. 잘 이해해 두세요. 5형식을 이해하는 순간 영어가 아주 새롭게 보일 겁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 5형식의 첫 번째 감각은요. 시키다의 감각입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 시키다나 사역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역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옛날에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은 시키다는 사역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고 그럼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뭔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역의 뜻은 설명을 안 씁니다. 이건 준동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설명을 하기를 하고요. 자, 또 하나의 감각이 있습니다. 지각, 인식의 감각입니다. 사역이 익숙하듯이 여러분들 지각도 익숙하죠. 지각동사. 그렇죠? 지각동사. 자, 지각이란 건 뭐야? 내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각도 인식 안에 들어가는 범위로 보면 됩니다. 인식이 뭘까요? 인식. 상식이 동생 인식? 썰렁합니다. 미안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안다, 생각한다, 느낀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5형식의 두 가지 감각은 시키다의 감각과 인식 감각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봅시다. 5형식이 시키다의 느낌이라는 건 알겠어. 시키다 하면 내가 외운 적이 있지. 뭐뭐를 뭐뭐하게 하다. 뭐뭐를 하도록 하다. 그런데 왜 5형식이 안 잡힐까? 우리말을 했잖아요, 지금요.
우리말의 느낌을 영어에 대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안 맞는 부분을 그대로 암기해서 써먹으려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뭐다? 영어라는 거예요. 우리말이 아닙니다. 자, 시키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할게요. 자, 주목! 1번 예문을 보세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쉐이브라는 단어는 면도하라는 뜻이고요. 스무드라는 단어는 매끄러운, 부드러운 이런 뜻이 되겠죠. 영어의 주요소는요. 뭐에 의해서 어순이 결정된다? 자, 시간의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영어는 행위묘사라고 했습니다. 행위묘사의 특징이 뭐야? 시간 순대로 주요소가 배열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그녀가 매끄럽게 다리를 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끄럽게가 면댔다를 수식하는 걸 착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ly를 딱 붙여버려요. 맞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면도하는 행위가 매끄러운 거예요? 아니죠. 다리가 매끄러운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녀가 시간수를 갑니다. 면도를 했어요. 자기 다리를 붙들고. 됐죠? 그래서 자기 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맨도로롬해진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목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보세요. 뭐가 돼야 해? 형용사가 와야 한다는 거죠. 부사가 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간과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녀가 면도를 해서요. 다리가 맨도로롬해졌습니다. 결과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자, 목적어 나왔죠? 목적에 대한 확장어가 왔어요. 결과 상태로. 자,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2번에 보세요. 자, hit이라는 단어는 한번 쳤다는 건데 팀이 여자를 때렸네요. 제인을 쳤습니다. 삼형식이죠? 그래서 제인이 어떻게 됐어? 블랙 앤 블루야.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예요. 이 느낌 잊지 마세요. 좋아요. 팀이 멍들게 제인을 쳤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표현 감각을 그대로 느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3번. 자, 홀드의 과거형 헬드입니다. 잡다, 쥐다라는 뜻이죠. 아빠가 돈놈을 툭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돈놈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motionless라는 형용사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꼼짝달싹 못하게 잡았다면은 못하게가 부사니까 이렇게 간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4번 예문. 자, 스왑이라는 단어는 쓸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쌤이 안낸 대로 한번 그 느낌을 받아보세요. 아, 그녀가 쓸어요. 바닥을. 됐죠? 삼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닥이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ly 붙이면 안 됩니다. 5번 예문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건 워러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이 단어는 선생님, 얘는 물이잖아요. 물. 우리가 먹는 물. 그런데 왜 동사로 썼대요? 영어에 그 모든 품사의 자격은요, 위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라 하더라도 이것처럼 동사 자리에 가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영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단어의 위치가 내용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어는 위치 중심어예요. 이게 영어권에 있는 학자들은 위치 중심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뭐예요? 이 아들은 마당. 엄마가 마당을 붙들고 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마당이 어떻게 됐어? 축축해졌습니다. 야. 이 느낌 잊지 마세요. 진짜 세련된 편입니다. 여기다가 wetly에서 ly 붙이면 안 되겠죠. tly 붙이면 안 됩니다. 자, 6번. 이걸 보세요. 이거는 좀 심각하네요. 잘 봐봐요. He made her 했어요. 그가 그녀를 만들었다?
그가 하나님입니까? 그녀를 만들게? 안 되잖아요. 그가 그녀를 made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됐다? 행복하게 되었다. 즉 목적어만으로도 내용 성립이 안 되면요. 목적에 대한 확장 당시가 자연스럽게 와야겠죠. He made her happy 또는 a doctor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여차저차서 해서 그녀가 의사가 되었어. 이렇게 가야겠죠. 이게 오형식 감각입니다. 식사의 뜻이에요. 자, 7번 년 봅시다. 자, tied라는 것은 가지런한, 정리정돈이 된 이런 형용사입니다. 보세요. 내가 keep 했어요, my room을. 그래서 my room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된 거죠. 선생님, 그럼 keep이 팍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배웠듯이 keep이라는 단어를 have 동사로 살짝 바꿔보세요. 그럼 뭐야? 내가 방이 있는데 방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타동사의 대문은 뭐다? have 동사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keep을 have 동사로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8번 예문. 그들은요,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지붕을. 됐죠? 그래서 지붕이 빨갛게 되었다는 거야. 뭐 우리말로 그들은 빨갛게 지붕을 칠했다 하더라도 구사는 영어식 감각으로 전개하는 게 좋다. 발전적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도 잘 보세요. 페인트를 헤드로 바꿔볼게요. 그럼 뭐야? 그들이 지붕을 have에서 지붕을 빨갛게 했어.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제 have 동사로 바꾸면은 빨갛게 뭘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타나겠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목적 보호라는 것은 목적에 대한 결과 상태나 존재 상태를 나타낸다. 오늘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자, 지각 인식에서 인식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봐봐요. 나는 안다 하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내용이 와야 한다는 거죠. 인식이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뭐가 뭐뭐하다는 것을. 나는 생각해. 뭐뭐가 어떻다고. 나는 느껴. 뭐뭐가 뭐뭐하다고. 나는 기대해. 뭐뭐가 뭐뭐할 거라는 것을. 나는 말해. 뭐뭐가 뭐뭐라는 것을. 즉 인식 동사는 뒤에 내용이 와야 한다는 거죠. 내용이 온다는 것은 뭐야? 주술관계로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절로 가면은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find라는 동사니까요. 보세요. 나는 어떤 직원은 이렇게 읽을 거야.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이 느낌하고 내가 찾아가 보니까요. 그 방이 비어 있던데요. 느낌이 달라요. 전자하고 후자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서의 표현법은요. 후자 쪽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방이 비어 있던데요. 주수관계 성립되지 이것도요. 시키는 느낌은 아닙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내가 발견했을 때는요. 그들이 살아있던데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느낌이나 내가 찾아가 보니까 그들이 살아있던데요. 느낌하고는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는데요. 어감은 다릅니다. 자, 이 느낌이에요. 내가 찾아가 보니까 그들은 살아있던데요. 내가 발견했을 때는요. 그들이 죽어있던데요. 내가 찾았을 때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데요. 내가 발견했을 때는 그들이 이미 죽어있던데요. 이런 느낌이 인식동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오형식 감각의 두 가지 쓰임을 정확히 알아봤는데 시간의 느낌은 영어의 모든 흐름은 시간의 지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통해서 봐야지 오형식 감각이 정확히 와닿을 거예요. 문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식으로 있긴 하되 표현할 때는 영어식 느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자, 예문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1번. 서찬이는요. 서찬이는 면도에서 자기 얼굴을 매끄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동사가 뭐냐 했더니 매끄럽게 했다.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어차피 우리말에서 동사는 뭐라고 써요? 이다나 하다라고 했죠. 하다가 입체화돼서 이것이 영어에서는 1, 2, 3, 4, 5형식 5가지 패턴이 나타난다겠죠? 서찬이가 자기 얼굴을 면도를 매끄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서찬이가 주어입니다. 시간 순으로 할게요. 면도를 했어요. 뭘?
자기 얼굴을. 됐죠? face를. 그래서 자기 얼굴을 어떻게 돼? 스무드. 그렇죠? 스무드야. 매끄럽게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매끄럽게 하면 여기다가 써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면도하는 행위가 부드럽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헷갈릴 거예요. 한동안은요. 왜? 이 스무드라는 단어, 즉 목적보호가 형용사로 올 때 부사로 갈지 형용사로 갈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동안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알듯말듯하는 것이 한동안은 갈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o-chan shaved his face smooth. 그래서 읽을 때는 보는 순간요. 서찬이가 면도를 해서 얼굴이 면도를 좀 해줬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 2번 갑니다. 꽃이 방을 활기차고 색다르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영어에 대한 어떤 성취도가 빨리 나타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말에 대한 정의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순화가 잘 돼 있는 친구가 영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언어가 좀 딸린다. 그러면 영어에서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힘든 건 아니고. 자, 주어가 꽃입니다. 동사가 만들어준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형식을 배웠거든요. 뭐뭐 해주다 하면은 애계열을 사형식 했는데 보세요. 이게 애계열이 왔어요? 안 왔죠? 우리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말. 즉 꽃이 방을 활기차고 색다르게 만든다나 만들어준다나 뭐가 다릅니까? 다 메이크 동사죠. 자, 메이크 갑니다. 방을 왔어요. 목적 왔죠? 받았어. 말이 돼요? 꽃이 방을 만들어? 말 안 되죠. 자, 목적어만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목적보호에 대한 확장야시가 온다. 목적보호로. 근데 형용사가 왔어요. 색다르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꽃이 룸을 메이크해서 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색다르게 된다는 거야. 목적에 대한 설명하니까 형용사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and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형용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병렬은 뭐야? 같은 모양끼리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cheerful, 활기찬, 그리고 extravagant, 이국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봐봐요. 방이 활기차다. 방이 이국적이다. 추수관에 선입된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ly를 붙인다.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자, 우리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어의 표현 감각을 정확하게 느끼는 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법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하나를 장난질 치는 거죠. 여기다 ly를 붙인다든지 여기다 ly를 붙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Flowers make the room cheerful and exotic. 3번 예문 보세요. 자, 텔레비전이 교육의 새로운 형태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뭐 하게 만들었다. 시키다. 오형식 감각.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사할 때의 표현은 영어식 감각에 따르도록 해라. 자, 텔레비전이 주어로 왔습니다. 만들었다가 동사죠? 당연히 만들었다면 목적어가 대상으로 와야겠죠. 무엇을? 목적어가 교육의 새로운 형태들입니다. 형용사, 명사는 어차피 우리말 없으니까 이거 한 세트로 보고요. new types가 바로 오면 되겠죠. 또는 forms가 왔어요. 3을 의는 구로 처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of education이 왔어요. 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거 조심하세요. 봐봐요. 만드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에듀케이션의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게 됐을까요? 즉, 가능하다는 것은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형식 패턴을 만들어야겠죠. 여기다 possibly는 이렇게 그어진다는 말이죠. 이런 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오형식이 화려하긴 해도 기존에 했던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가르쳐본 결과 그래요. 이렇게까지 세련되게 가르쳐줬는데 잘 이해하겠지. 해보면은 실제로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0% 완성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형식은. 다른 형식에 비해서. 자, 현재 완료를 썼어요. 현재 완료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elevision has made new forms of education possible. 시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형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생각했다니까 인식동사네요. 나는 생각했다.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내용이니까. 뭐뭐가 뭐뭐하다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뭐가? 그 두 여자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뭐뭐하다고, 이상하다고. 오형식 패턴이 그려지는 거죠. 자, 목적어가 먼저 옵니다. 중심어가 뭐예요? 치열한 경쟁이 한 세트로 묶어요. 그래서 fierce competition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치열한 경쟁이 뭐야? 두 여자 사이니까 between으로 봤네요. between the two women이 되겠네요. 경쟁이 뭐하다고? 이상하다고. 봐봐요. 치열한 경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주소관계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야. 그 두 여자 사이에 있던 경쟁이 말이지, 이상해. 이런 느낌이에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I thought a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women strange.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해설 예문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regard A as B. 수거처럼 외우죠. A를 B로 간주한다. 그래서 as가 빠지면 틀린다. 그렇죠. 이거 잠깐 언급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설명했어요. A를 B라고 생각할 때 앞에 목적보 앞에 a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A를 B로 간주하다. look on 또는 look upon 이렇게 오는데요. look on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생각하는 거죠. view는 말 그대로 보는 거야. take는 딱 하나야.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A를 B로써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C. B나 C나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think of A as B. A를 B로써 생각하다. 자, 이 동사들은 목적보 앞에 as를 붙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할게요. 또 있습니다. A를 B로 명명하다. 정하다는 뜻이죠. name. A를 B로 명명하다. A를 B로 appoint. 임명하다. A를 B로 define. 뭐예요? 정의를 내리다죠. A를 B로 정의를 내리다. 이것도 그 다음에 refer to, speak of. 마찬가지야. A as B야. 그냥 외울 건 외우세요. 당연하게 외우고 가는 게 쉬운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뭐 지식 자랑한다고 살 붙여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두시고요.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건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give up, 포기하다, treat, 대우하다. 자, accept, 받아들이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A를 B로서 포기하다. A를 B로서 다루다. A를 B로서 받아들이다. 이것도 A as B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이것이 표현적으로 많이 구사가 되기 때문에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맞이하는 것들은 외우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정도로 써먹으세요. 그러면 일취월장하는 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as의 실체가 뭐 돼요? 우리가 보통 전치사로 뭐뭐로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as를 품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허사라고 하는데 품사를 안 보고 하나의 표시어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은 전치사로 보느냐 품사가 아닌 걸로 보느냐, 그것은 우리 배우는 친구들의 관심사항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제 학자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전치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이 동사들은 보호 앞에 as를 붙인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야. 당연히 인식동사죠. 뭐뭐가 뭐뭐한다고요. 그가 목적으로 해야죠. him. 죽은 것으로서. 보세요. 죽은 것으로서. 보세요. 지금 얘가 전치사라고 한다면은 형용사가 보러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해서 전사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완성형 문장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We think of him as dead. 자, 이게 바로 오형식의 두 가지 표현이에요. 쌤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가장 간략하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오형식의 첫 번째 감각. 뭐뭐가 뭐뭐해서 뭐뭐하게 만들다. 하나의 감각. 또 하나는 나는 뭐뭐한다. 뭐뭐가 뭐뭐하다고. 이게 두 번째 감각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연습 문제를 정리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